여성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려 14년간 수요일에만 여성들을 살해해온 공포의 연쇄 살인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의 교살자라고 불린 이 살인마, 그는 왜 특정 요일에만 범행을 저지르는 기이한 행보를 보였을까? 그리고 왜 하필 수요일이었을까? (1975년 8월 27일) 수요일, 사가현 기타카타정 중학교 1학년생인 B양이 갑작스럽게 실종됐습니다. 평소처럼 혼자 집을 보고 있던 여중생이 증거도 목격자도 남기지 않은 채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집에는 아무런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고 평소 신던 신발도 남아있던 상태. 경찰과 가족들의 필사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B양의 행방은 묘연했습니다. 사건이 답보 상태에 빠진 채 5년이 흐른 1980년 6월 27일, 사가현의 시로이 시초의 한 초등학교에서 그토록 찾고 싶었던 B양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B양은 초등학교의 수영장 옆 화장실 정화조에서 백골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사인은 밝혀낼 수 없습니다만 치아 형태와 시신이 입고 있던 옷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B양의 시신이 발견되기 3일 전인 6월 24일, 같은 초등학교 정화조에서 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먼저 발견된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시신은 2달 전 실종되었던 20세의 H양. 그녀도 B양처럼 혼자 집에 있다가 사라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양의 집에서도 어떠한 몸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 역시 B양이 사라진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시라이 시초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H양의 사인은 교살이었고 옷은 모두 벗겨진 상태였으나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실종된 두 여성의 시신이 같은 초등학교 정화조에서 발견되자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연히 동일범이죠. 이 사건은 실제로 두 번째 하는 20세 여성의 실종부터 추적을 하다가 그 여성의 시신을 정화조에서 발견한 후에 건전해 보니까 그 밑에 다른 시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범인은 그 정화조에 그 이전에 먼저 죽인 시신을 넣고 다시 와서 20대 여성을 거기다 유기한 거예요. 같은 범인이죠. 어떻게 그것이 우연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범죄 대상이 거의 똑같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범죄자에 의한 두 피해자다. 동일범이다. 궁금한 게 5년의 시간이 간격이 있거든요. 근데 같은 곳에 버렸어요. 이 5년의 간격은 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범인이 교도소에 갔다 왔거나 외국 여행을 갔다 왔을 수도 있죠. 아니면 전국을 도로다니는 떠돌일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이건 별거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연쇄살인 사건에 왜 이렇게 중간에 그 텀이 이렇게 떠요? 라고 하는데 그 전제는 연쇄살인범은 그 공간에 있다는 전제예요. 그런데 많은 연쇄살인범들은요,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먹잇감을 쳐서 갔다가 오거나, 그리고 일탈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를 하다가 잡혀갖고 교도소에 갔다 오거나, 이거 되게 흔한 일입니다. 단 왜 정화조에 넣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주택의 정화조를 묻는 게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주택법이 바뀌어서 없습니다. 예전엔 그러면 정화조에 시신유기 흔했습니다. 지금은 정화조 없는데 어떻게 유기를 해요? 그러니까 댐이나 저수지로 가는 거죠. 패턴의 변화는 그 사회의 삶의 조건의 변화와 밀접한. 그럼 일본의 그 지역의 삶의 조건의 변화를 따져봐야죠. 한편 두 번째 피해자 H양 사건에서는 용의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사귀던 남성 K군. 그런데 K는 놀랍게도 H양 언니의 연인이기도 했습니다. 즉, 둘은 금단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H양은 평소 근무 태도도 성실하고 주변 평판도 좋았지만 이 복잡한 연애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적도 있는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던 겁니다.
피해자는 평소에 20살 생일에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실종 다음 날이 마침 그녀의 20살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H양이 실종된 지 4일째인 1980년 4월 16일 피해자의 집에 협박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는 H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해당 편지는 K가 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K는 평소 행실이 좋지 못했고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게다가 그는 H의 시신이 발견된 초등학교 가까운 곳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또한 H양이 사라졌을 당시 집에는 몸싸움의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은 아는 사람이 와서 그녀를 데려갔거나 누군가를 만나러 H양이 스스로 집을 나섰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K는 알리바이가 불확실했습니다. 사건 당일 사가 시내 주점에서 오후 11시 정도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간 건 아침 무렵이었죠. H양의 실종 추정 시간은 오후 11시 반이었는데 그 시각 K의 알리바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은 K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는 한편 K를 과거에 저지른 다른 폭행 사건으로 일단 체포한 후 정화조 사건에 대해 추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K는 기존의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H양은 죽이지 않았다며 부인했습니다. 결국 확실한 증거를 얻지 못해 K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경찰. 이후 정화조에 발견된 두 여성의 사건은 다른 용의자가 없었기 때문에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K가 H를 죽이게 될 이유가 뭐죠? 왜 그만큼의 그 위험 부담을 안 씁니까? 그러니까 그럼 그만큼의 어떤 뭔가 공격을 했다거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H의 언니와 H가 K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뭔가 그랬다. 근데 지금 거꾸로예요. 뭐냐면 H가 스스로 고통받아 했어요. 뭐 자살할까 막. 그러니까 K가 굳이 위험성을 가지고 H를 죽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 문제, 그게 실제로 K가 보냈을 수 있어요. 근데 죽여서 보낸 걸까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H가 갑자기 실종됐어. 그러니까 알턴이가 빠진 거지. 이게 혹시 뭐 가출 이걸로 유도하려고 지가 써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더, 만약에 K가 죽였다고 하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굳이 자기가 노출시킬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K의 범행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정화조에서 두 시신이 발견된 지 1년이 흐른 1981년 10월 7일 이번엔 시라이 시초의 한 공장 직원 27세 I씨가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녀는 실종 2주 후인 21일 나카바루 지역의 한 공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당시 공장의 작업복을 그대로 입은 상태, 성적인 공격의 정황은 없었습니다. 목에는 끈으로 졸린 흔적이 선명했기에 사인은 교살로 판명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양이 실종된 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982년 2월 17일 사가은의 키타시게야스의 초등학교 5학년 A양이 하교 중 행방 불명됐습니다. 다음날 마을의 한 귤밭에서 A양의 시신이 발견됐고 목에는 스타킹으로 졸린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성폭행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A양이 실종된 날 또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정화조에서 발견된 두 시신을 포함해서 이 4건 살인 사건들에는 몇 가지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4명의 피해자들 모두 10대, 20대 여성들이고 4명 중에서 사인 불명의 첫 번째 피해자를 제외한 3명이 모두 교살당했으며 마지막으로 4명 중 3명이 수요일에 실종됐습니다. 경찰은 4건의 살인을 동일범의 소행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못한 채 5년의 시간이 흘렀고 끔찍했던 연쇄의 살인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갈 때쯤 살인범은 더욱 충격적인 형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삶의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일본도 그랬을 수 있어요. 정화조를 놓고 개방했다. 그 이유는 정화조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면 사실은 범인이 범행을 한 후에 정화조를 찾지 못하거나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할 위험할, 그러니까 이 유기 부분은 동일범 여부와는 사실은 조건과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제일 걸리는 게 교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러니까 성적인 목적도 없이 교살만 했다 라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과학적 공격성의 표현, 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죽이는 그 자체를 즐기려고 하는 범인이 거기 존재한다. 그래서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어린아이 혹은 여공, 그렇게 접근했다고 하면 크게 다른 어떤 설명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겠죠. 다만 이런 사건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형이다, 체형.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인지도, 그러니까 쉽게 외부 사람한테 아니면 어떤 그 타인한테 쉽게 가스라이팅 될 수 있느냐, 이런 여부를 따져야지. 이런 사건 기록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나이가 몇이니까, 무슨 여공이니까, 아니면 이거는 범죄자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4명 다 몸이 좀 작았다. 그리고 사실 좀 그 주의가 약간 좀 산만했다. 아니면 지적으로 조금 떨어졌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면은 더 확실한 근거를 찾을 수 있겠죠. (1987년 7월 8일) 수요일, 사가현 서부의 다케오시 음식점 직원 48세 F씨가 실종됐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88년 12월 7일 수요일, 기타가타의 주부 50세 N씨에 이어 1989년 1월 25일 수요일, 기타가타의 회사원 37세의 Y씨도 사라집니다. 당시 수사당국은 세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세 사건들은 단순 실종 사건들로 각각 처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1월 27일 오후 5시, 기타가타 오오톡의 산림 근처에서 드라이브를 즐기던 한 부부가 절벽 아래에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문득 절벽 아래를 쳐다봤는데 나무들 사이에 백골 사체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그곳에는 세 구의 시신이 함께 있었습니다. 음식점 직원 F, 주부 N, 그리고 회사원 Y. 87년부터 89년까지 2년 사이에 사라졌던 세 여성이 모두 한 곳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의 유류품은 시신 주변 2km 반경에 하나씩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갑, 핸드백, 신발들이 곳곳에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시신 발견 지명을 따서 이 세 사건은 북방 사건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시신이 모두 같은 곳에서 발견됐기에 3명이 모두 동일범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이 유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3명 역시 실종된 요일은 같았습니다. 또다시 수요일. 범죄 수법이 어리고 젊은 여자에서 수법이 올라가서 나이 든 여성으로, 왜냐하면 젊은 여성들이나 어린아이들은 이제 경계를 할 테니까, 그래서 범행의 대상을 확장시켰다. 그럴 수 있죠.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근데 버리지 못하는 건 수요일이다. 그리고 유기 방식이 과거에는 정화조, 그 다음엔 공장 밭. 그런데 범행이 발견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절벽 아래. 사실 그 절벽 아래는 누구도 가보지 않아. 이렇게 방법의 진화가 나타날 수 있겠다. 그러면 같은 범인일 수 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은 뭐냐? 범행을 하고 그냥 놓고 버리고 가면 되는 걸 굳이 거기 가서 버렸느냐?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 뭐 이렇게 보면 차가 생겼나? 이동수단이 생겼나? 단독범이 삶의 조건이 변해서 그렇게 진화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989년 세 구의 시신이 발견되자 사가현 경찰은 기존 4건과 북방 사건을 통합해 하나의 광역수사본부를 만들어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975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 사가현에서 7명의 여성을 살해한 범인은 수요일의 교살자라는 이름이 붙게 됐습니다. 1989년 11월 경찰은 각성제 사용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26세 남성 M을 주목하게 됩니다. M은 7번째 피해자 Y양과 아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취조하는 과정에서 경찰은 M으로부터 충격적인 자백을 확보했습니다. 제가 북방 사건의 피해자 3명을 살해했습니다. 사실 용의자 M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1989년 10월 각성제 위반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가고시마 형무소에 복역하기도 했습니다. 출소 후인 1993년 12월 그는 후쿠오카현의 기타 큐수시의 한 주택에서 속옷 차림으로 칼을 휘두르다가 또다시 체포됐습니다. 각성제를 사용한 상태에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이후
2001년 11월 가고시마현에서 주거 침입과 절도 미수죄로 또 체포됐습니다. 정처 없이 규슈 일대를 떠돌면서 모텔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절도로 마련했고요. 수년 동안 무법자의 삶을 살았던 M. 그런데 2002년 6월 수요일 교살자 사건의 마지막 피해자가 실종된 지 무려 13년이 지난 시점, 형무소에서 복역 중이었던 M을 돌연 7번째 피해자 Y의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곧이어 5번째 피해자 F의 살해 혐의로 재체포했습니다. 해당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까지 불과 5일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의 박수를 보냈을 겁니다. 10수년간 미결인 대형 연쇄살인 사건이 극적으로 해결될지 모른다는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경찰은 M의 자백, 과학적인 감정,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와 행적을 한데 엮어 유죄를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1989년 M이 유치장에 있었던 당시에 작성한 자필 진술서였습니다. 차 안에서 목을 졸라서 피해자 Y양을 살해했다라고 진술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여기에 Y양과 M이 지인 관계였다는 진술, 사건 무렵 M의 동선 공백과 M이 운전했던 트럭의 목격담을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물증으로는 Y양이 입었던 카디건 섬유와 M 트럭 시트에 남아있던 섬유의 성질이 유사하다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트럭에서 나온 이물질의 미토콘드리아 DNA가 피해자 계통과 같다는 감정, 그리고 Y양 속옷에 남은 타액과 M의 혈액형이 일치한다는 점도 추가적으로 제시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오래된 사건들, 오래된 연쇄 사건들이 되면은 진짜 이런 범인을 잡고 싶은 욕망과 이런 것 때문에 뜬금없이 범인이 나타나죠. 아니면 범인이 만들어지거나. 근데 추적하다 보면 사실 범인이 라는 증거보단 아니라는 증거가 더 많이 나와요. 지금 여기서 명확한 증거는 뭐냐면 혈액형 부분은 사실은 너무 범위가 넓고 미토콘드리아도 정확히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범행 용의자 중에 갖다 붙여서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가 범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수사기관에서 어떻게든 범인을 만들어내려고 가혹행위도 하고 압박도 하고, 그거는 사실 일본 경찰이나 미국 경찰이나 우리나라 다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걸려요. 왜냐면 조심하시기도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증거는 없어요. (2002년 10월) 공판이 시작됐고 3년이나 지속된 기나긴 법리 싸움 끝에 2005년 4월 사가현 지방재판소는 M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증이 부족하고 자백은 경찰의 무리한 취조와 수사관의 강압으로 작성됐다는 판단이었습니다. 뒤를 이은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사가현 경찰이 M에 대한 장기 구금과 강압적인 취조를 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렇게 M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일본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것은 1961년 나바리 독포도주 사건 이래 41년 만이었습니다. 사형 구형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무죄가 나온 것은 1978년 이후 처음이었고요. 그야말로 일본 검찰의 굴욕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제 사건이 되어버린 수요일 교살자 사건. 공식적인 용의자는 M 한 명뿐이었지만 사건 현장 목격담을 토대로 복수범 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만약에 범인이 한 명이 아니라면 초기 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0대, 20대이던 피해자의 연령이 5년 후 국방 사건에서는 30대, 50대로 바뀐 점이 간단히 설명이 됩니다. 범인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자 유형도 다른 거죠. 먼저 초창기 두 사건 피해자의 경우 두 번째 사건에서 유력 용의자였던 K가 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사건과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바로 K가 첫 번째 여중생 B양의 모친이 일하던 술집의 단골이었던 겁니다. 한편 후속 세 사건인 북방 사건의 경우 같은 절벽 아래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점에서 단독 범행설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유일한 용의자 M이 무죄가 확정되면서 또 다른 용의자가 있는지 혹은 용의자 M이 범인이 맞는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는 상태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똑같이 그랬죠. 뭐라 그랬습니까? 비 오는 수요일에. 근데 실제로 수요일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연이라고 치기 네 사건이 다 수요일이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조건을 봐야 되겠죠.
무슨 조건이냐면 범인이 일주일 근무하고 그날만 쉬는 날이거나 아니면 피해자들이 그 지역 조건이 수요일마다 뭔가 큰 뭐 축제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것을 하거나 이거는 그 삶의 조건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유대교를 가졌다. 아니면 독실한 크리스찬이다. 충분히 자기 몸에 새겨진 생활 패턴이 있는 경우는 그거는 명확히 그 은할밖에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사건에서 말씀드렸는데 미국에서 일종의 그 철도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이 범인은 멕시코 범인입니다. 근데 철도를 타고 텍사스로 일하러 오는 그 요일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로 일하러 와서 범행을 하고 계절 노동자니까 다시 갑니다. 근데 그게 1, 2년이 아니라 7, 8년 됐어요. 그게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형태, 즉 오랜 기간, 20년 넘더라도 충분히 이런 것이 반복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못 보는 수요일의 취약점을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뭐 미스터리가 아니라 되게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14년간 벌어진 7건의 살인사건, 그리고 반복해서 등장인 수요일이라는 특정 요일. 왜 하필 수요일이었을까? 사가연을 공포에 떨게 한 수요일 교살자 사건은 유력 용의자가 강압수사와 억지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나면서 영구 미제로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7명의 여성들은 아직도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